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매일경제에서 진양군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 기사가 오전에 좀 나왔습니다. 자, 주주를 위해서는 코스피 이전까지 고민한다는 코멘트 내용도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침에 몇 가지 꼭지의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자, 매일경제에서 HLB 관련해서 진양군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코멘트에서 첫 번째 하두가 리보세라님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은 만큼 신개념 표적 항암제 등 후속 파이프 상용화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어떤 첫 번째 하두가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리보세라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년 동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이 퍼두파 일정에 따라서 꼭 5월달까지가 아니라 그거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상의 어떤 데이터 적응증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만과 병용으로 우수한 OS 값이라든지 PFS 값과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어떤 유의점 효과와 더불어서 최종적인 어떤 성인의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를 지렛대로 해서 후속적인 2020년도 이후부터 확보되어 있는 다른 어떤 파이프라인 어떤 가치도 올라갈 것인데, 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개념 표적 항암제, 보통 항암제 같은 경우는 1세대가 세포독성 항암제죠. 그러니까 전신으로 항요법으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독성이 강한 이 하강암제를 하고 2세대가 2000년도 전후래가 나왔던 표적 항암제죠. 그래서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도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같은 암 표면에 있는 아니면 암 내부에 있는 타켓을 해서 블락킹하는 이런 어떤 표적 항암제고, 그 다음에 3세대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도 있고, 그 다음에 카티라든지 이런 어떤 면역세포들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리보세라님을 시작해서 이 카티 관련되는 부분은 이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금 HLB 입장에서는 뒤에 보시게 되면 지금 2020년도부터 이 미국의 자회사죠. 이미노믹이라든지 이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을 인수했는데, 거기 관련되는 파이프라인 확장에서 특히나 이미노믹의 내종환 관련되는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 요거 이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들은 일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래서 기타 이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은 플랫폼 기술도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확장에 관련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리보세라님은 기전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이 일정 크기 이하일 때는 신생혈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일정 크기 이상으로 크기 위해서는 이 산소와 혈액 공급이 반드시 좀 영양분 공급을 해야 큰다든지 전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내부에서 억제하는 치료제다. 그래서 엘레바가 전 세계 판권을 중국을 제외하고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파일링 통과를 하면서 본심사로 지금 통보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본심사 단계에 국내의 어떤 항암제가 FDA에서 본심사 단계에 진입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결과에 따라서 HLB의 어떤 기업가치의 어떤 정대는 성공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기업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미 2014년도부터 중국에서 항서제약이
뭐 위암이라든지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누적으로는 뭐 1조대에 가까운 처방을 하고 있었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삼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이번에 신청이 된 상태고요. 이 삼상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13개국 54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제 라인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게 기존에는 결국 OS 값인데, 이 OS 값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존에 이제 대조군인 바이엘의 소라페닌에 비해서 간암 치료제에서 20개월이 넘는 것은 사상 최초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도 관리 가능한 부분들. 그래서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의 이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승인되면 5번째의 간암 1차 치료제가 되고, 베스트 인 클래스를 지금 노릴 만큼 지금 이제 면역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병용으로 진행되는 어떤 기전은 아주 처음이고요. 기존에 이제 병용으로 이제 승인되었던 1차 치료제의 어떤 경쟁 강도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트랙으로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미 미국에서는 6개 주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까지 지금 받아 있는 상태죠. 그리고 내년 봄에 이제 허가 이후에 전 세계 유통망을 갖추기까지는 한 2년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요. 자, 2025년도부터 제이커브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이커브를 제가 구글에서 찾아왔는데, 제이커브가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 경제학에서는 제이커브가 환율 효과라고 하거든요. 환율을 낮추면 당장에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이 있고 난 다음에 효과가 난다는 걸 이제 J커브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허가가 받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매출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부분들은 2025년도부터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보통 1차 치료제가 뭐 앞서 있었던 어떤 치료제가 대부분 피크 매출이 1조는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후속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에 이제 이뮤노믹이라든지 베리스모를 이제 인수하면서 이뮤노믹에서는 이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 이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에 킴리아 관련되는 개발했던 펜실베니아 대학 여기 연구팀을 주축으로 지금 이제 설립된 바이오벤처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해력에만 뭐 진행되었던 카티를 고용암 쪽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카티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뭐 자금 유치들도 베리스모 같은 게 계속 이제 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신약 성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주가는 전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공매도라든지 프로그램 압박으로 박스권 하다권에서 계속 이제 침체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수급의 어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어떤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코스피 이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래서 뭐 부정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년에 어떤 이제 결과를 만약에 이제 최종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들도 최근에 뭐 지금 뭐 무중이라든지 이런 걸 해도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주가 지정대라든지 기업이 공매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전략적으로 뭐 쓸 수 있는 어떤 카드다. 이런 어떤 뉘앙스는 인터뷰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차트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요. 오늘도 보시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되는 부분들도 큰 흐름이 없고,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대부분 조금 이제 약세 흐름이 있는 가운데, 이 로봇주 관련되는 부분이 오늘 뭐 두산 지주사가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25% 급등을 하고, 최근에 이제 농업 기계 관련되는 대동도 지금 포스코와의 어떤 이 개발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가장 셌던 부분이 이제 뭐 레인보우나 뭐 이런 종목인데 오늘도 뭐 여전히 강세고요. 이 바이오 쪽도 보시게 되면 HLB가 한 1%입니다만 이 최근에 이제 뭐 타임폴리오라든지 바이오 액티브 ETF 쪽에 이제 편입되는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보면 펩트론, 그다음 뭐 보로노이, 그다음에 오레오A 관련해서 뭐 뷰노, 뭐 루닛 뭐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어떤 수급 이슈로 계속 올라가는데 대형주는 뭐 오늘도 계속 이제 큰 흐름은 나오고는 있지 않죠. 지금 이제 장중에 수급을 보시면 아침에 29,150원. 그래서 29,000원은 좀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에 이제 HLB 글로벌이 장중에 급등하면서 29,5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 흐름들을 이번 주에 좀 이어가는 흐름들이 지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장중에는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21선 사이에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벗어났던 이 가격대를 확실하게 좀 넘어가는 흐름이 이번 주에 나오느냐가 뭐 중요한 어떤 포인트일 건데요. 장중에 수급으로 보면 그나마 이제 프로그램 쪽에 일단 외국계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수급의 어떤 유입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장중에 이제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보시면 JP모건 쪽하고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한 누적으로 보시게 되면 한 3만 주 정도 물량들이 지금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000원대, 3만원대 흐름에서 간통하는 양봉이 이번 주에 나오느냐가 단기적인 어떤 차트상에서는 뭐 가장 뭐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넘어가게 되면 21평, 그 다음에 윗단에 있는 파라볼릭,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 이런 부분들이 차례차례 이제 좀 뚫고 나가준다라고 하면 이 7월 달에 나왔던 이 파일링 관련되는 부분의 이슈를 좀 간통해야 이 부분이 나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바닥 확인하면서 움직이는 어떤 라인인데요. 2달 넘게 지금 바닥 확인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답답한 어떤 흐름들은 9월 달 들어도 좀처럼 뭐 이렇게 강한 흐름들이 거래량과 더불어서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뭐 이 내년도 일정이라든지 지금 이제 뭐 바이오 쪽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바닥 확인의 어떤 구간들이 이번 주에 펼쳐질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